자, 오늘은 RAV하고 시티 샌폴 미네소타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결국 Social Right to the Supreme Court of 미네소타의 대법원에서 올라온 케이스죠. 92년도 결정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burning a cross on a black family's lawn. 한마디로 흑인 집 앞들에서 십자가를 태우는 행위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어떤, 흑인의 그 앞들에서 십자가를 태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다 생각해보면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표현의 자유에 속하느냐라는 문제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먼저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법령이 페티셔너가 RAV예요. 페티셔너가 이제 이 상고인이죠. 상고인이 RAV라는 사람이 이제 생폴 미네소타에 있는 이 법령의 조례죠. 조례의 위반으로 해서 이제 기소된 사건이죠. 조례, 미네소타의 조례라는 게 Bias Motivated Crime Ordinance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을 조장하는 범죄 조례죠. 한마디로 편견을 조장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 뜻이냐면 prohibit, display a symbol, 어떤 심볼이죠. 표식의 그죠. 디스플레이가 나타남이죠. 표시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알기에 one know and has reason to know allows anger, 사람에 하여금 화를 나게 한다든지, 그죠? 놀라게 한다든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 특히, race나, color나, creed, religion and gender로 인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분노와, 그죠? 놀람과, 그죠? 이런, resentment를 일으키게 할, 이런 표식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낙후된, 어떻게 보면, 조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하나씩 정돈된, 정리된 그런 케이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트라이 코트는 어떻게 했어요? 이 혐의를, 기각시켜버렸어요. 원심은, 야,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이유가 뭘까요? 어디넌스가 뭘까요? substantially overbroad. 자, 실질적으로는 너무 광범위하고, 한마디로 impermissible이니까 뭐예요? 허락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 법령이다. 그러니까 조례다. 하지 말까요? 스프링 코트, 스테이트 스프링 코트는, 야, 그게 무슨 뜻이냐? 법령이 확실하다. 해가지고 이제, 하급심에 그 판결 내용을 뒤집어 본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뭘까요? 죄가 된다고 한 거죠. 스테이트 스프링 코트에서는.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죄가 됐을까요? 자, 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미네소타 대법원에서는, 한마디로 오버브라스 클레임을 한마디로 배척했죠. 오버브레스 클레임이라는 건 뭘까요? 오버브레스. 한마디로 법령 자체가, 그 규율하는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정확한 법률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 법률 자체가 이게 해석이 범위가 너무 넓어버리게 되면, 하나로서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행사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뭘까요? 미네소타 그 대법원에서는 뭐예요? 이, 프레이즈가, 그 문구죠. 이 법령 자체가, 자, anger, alarm, resent는 다른 사람의, 한 것으로 이제 해석된 거죠. 해석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미네소타에서도 이미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오디넌스의 reach to fighting war within the meaning of court decision. 체플린스키 뉴햄프셔라는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수용법 제1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자유에
항목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건 유사하다. 한마디로 fighting war에 해당된다. fighting war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좀 도전적인 표현이죠. 도전적인 표현. 남한테 좀 아주 싸움하려고 하는 도전적인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수용법 1조라는 건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인가를 우리가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결국 뭘까요? 원심법원에서는 야 이건 너무 그 광범위하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건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 대법원에서 뭘까요? 그렇지 않다. 이건 법령에 합당된 그런 표현이다. 오히려 채플린스키 뉴햄프셔 케이스에 맞는 그런 표현이다. 따라서 당연하게 이 사람은 기소돼야 된다. 그런 라고 이제 주 대법원에서 얘기했고, 또한 뭐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컨텐츠 베이스가 아니다 얘기죠.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헌법에서 컨텐츠 베이스라 그러면 그건 뭘까요? 기본권을 위축하는 거고 또 편의점을 위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인사에서는 한마디로 뭘까요?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 미네소타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그 미네소타의 주 법률 자체가 뭘까요? Narrowly tailor serve a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protecting the community against bias about motivate threats to public safety and order 라고 한 거죠. 이건 뭐, 이건 다 외워야 돼요. Narrowly tailor serve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protecting community against,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bias, motivate, threat, public safety and order. 그러니까 narrowly tailor라는 건 뭘까요? 법령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그 양봉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가봉을 하잖아요. 이 사람의 뭐 체형에 딱 맞게 딱 커스터마이드 해서 커스텀 메이드가 돼야 되는데, 느슨하게 되면 뭘까요? 그 느슨한 만큼 기본권이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narrowly tailor가 돼야 된다. narrowly tailor to serve compelling.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 특히 언론의 자유를 혹은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국가가 그 자유를,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키고 제한시키려고 하려고 하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 법령 자체가 necessary and compelling이 돼야 되죠. necessary and compelling. 여기서는 이제 주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결국 뭘까요?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미네소타의 조례 자체는 뭘까요? facially invalid under First Amendment. 수용법 일조에 따라서 무효다. 무효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facially는 측면 공격이라 해가지고 법령이 조그만 위배가 있다 그러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facially challenging 하기도 하고 facially invalid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this court는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연방 대법원이 얘기하는 거죠.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올라온 거니까 서트로 올라온 거니까, 자, 이 코트는 뭐 is bound by state court construction of ordinance as a regional expression fighting war. 자, 뭐뭐세 귀속 될 수 있다, 된다. 한마디로 도전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주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한 거니까. 하지만 RAV's 리퀘스트는 뭐예요? 자, 차플린스키 뉴햄프셔 케이스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1919년도에 소위 그 제1차 세계대전 즈음돼 가지고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상당히 위축됐어요. 연방 대법원에서도 1919년도 제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 거치고 월남 전쟁까지 하면서 그 전까지는 상당히 언론 자유에 대해서 소위 국가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죠. 이 차플린스 케이스가 바로 그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자, RAV라는 건 뭘까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고인 같은 경우는 뭘까요? 자, 과거에 연방 대법원에서 내렸던 그런 판결문, 이런 형식의 차플린스키 포뮬레이션은 수정돼야 된다. 그 범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따라서
너무 구체적, 실질적으로 너무 확대 해석한 그 조례라는 것은 무효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냐면 그 조례라는 건 뭘까요? Unconstitutionally prohibit speech. 한마디로 언론의 자유를 prohibit, 그죠? 금지하는 한마디 위헌이죠. 뭘까요? 그 언론이 제시하는, 그죠? 언론이 다루는 그 주제에 대한 거니까 컨텐츠 베이스에 우리가 이제 컨텐츠 베이스가 있는데 컨텐츠 베이스가 있고 컨텐츠 뉴트럴이 있어요. 컨텐츠 뉴트럴은 관계없는데 컨텐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수용법 1조에 대부분 위원회에 속하죠. 다. 그죠? 자, 우리가 수용법 1조에 보호를 받지 못한 unprotected speech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몇몇 캐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자, obscenity가 있어요. obscenity가 뭐예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외설은 수용법 1조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obscenity도 그 밀러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연방대법원에서 했던 밀러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세 가지 형식의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이게 합헌인지 위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ibel and defamation, 남한테 명예를 훼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fighting war,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fighting war 같은 경우도 특히 보호를 받지 못한 unprotected speech가 뭘까요? fighting war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를 얘기한다든지, 인종을 얘기한다든지, 젠더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이제 few limit category에 속하죠. unprotected speech. 이거는 regulate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자, 헌법적으로, 그죠?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거죠. 하지만 이런 캐테고리는 뭘까요? 이 컨스티튜션에서는 전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invisible 한 건 아니죠. 그죠? 전적으로 invisible. 전적으로 볼 수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뒤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자, 정부는 뭘까요? 정부는, 자, 규제할 수 없다. 그들을, 한마디로 뭘까요? 자, hostility, 뭐, 적대감이라든지, 혹은 어떤 호감이라든지, 선호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non-prescribable message they contain. 그들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 유형이, 뭐, 규제, 비규제에 속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hostility라든지, favoritism에 대한 근거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든지, 그래도 하더라도, 따라서 이제 이런 적대적인, 도전적인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뭘까요? 한마디로 비규제적인 콘텐츠,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under inclusive 하죠. 한마디로 어떤 공격적인 경우를 우리가 다루는 under inclusive. inclusive는 포함한다는 뜻이고 under는 덜 포함한다는 뜻이죠. 덜 포함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선택적인 그 규제 자체가 내용을 근간화하지 않는 한, 혹은 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그죠?